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의 그 적법성 여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유의 적부심이 일반적 법리를 다툴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것 법원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특검과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신경전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이냐, 끝까지 언제까지 이 줄다리기 싸움 계속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오늘 적부심 얘기하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적부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구속이 적합하냐 아니면 부당하냐 이제 이걸 따지는 문제인데 네. 저는 그 변호인들이 뭐 가지고 있는 전략을 당연히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수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피의자로서의 어떤 권리는 이재명 대통령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침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형평성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땠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채용을 청탁하면서 그 청탁을 들어주니까 이상직 전 의원에게 뭘 줬죠? 공공기관장차를 줬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직접 뇌물죄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여러 번 나오라고 소환장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서면 질의서도 보냈습니다. 그것도 답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환에도 불응하고 서면 질의도 답변하지 않았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서 포기하고 그냥 기소도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똑같은 전 대통령인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지를 들고 강제 구형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명칭조차도 이렇게 각하시켜서 얘기한다거나 저는 굉장히 특검이 애당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틀째 취임날 3특검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애초부터 짜여진 시나리오 각본대로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자분들의 그 입장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내란이다, 내란 아니다, 뭐 호칭 문제다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원칙과 그리고 법 이것들이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차별이라는 것에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구독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너무나 끝까지 뻔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성즉 군왕 패즉 역적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기면 왕이지만 지면 역적인데 네. 본인이 뭐 어찌됐든 간에 국회랑 일하기 싫다. 국회가 걸리적거린다.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친위 구태타를 벌여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장세동만도 못한 것 같아요. 자기의 구속에 대해서 그 범죄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게 잘 됐는지 안 되는지 다시 시비비를 가려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그 전에 있는 정부, 진보 정부가 잘못해서 뽑았던 보수의 대표자인가, 그 의연함도 없고 배짱도 없는 자기가 모셨던 보수를 대신해 총대를 매겠다는 장세동만도 못한 저런 처신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가 좀 의문이고요. 특히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체 법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법과지처럼 믿져야 이익이거든요. 적부심은. 그러다 적부심 재판부는 그 재판부하고 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에 적부심 재판부에서 또 그 소위 말해서 보은 인사라든가 과거에 윤 정권과 끈이 있는 이런 사람이 판사가 있으면 또 혹시나 행여나는 뭐 보석이라든가 뭐 구속치하라든가 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확률상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런 하고 것들을 있다고 보시는 해보는데 거죠? 저는 그 소위 말해서 성적 군왕의 모습도 패즉 그 역적의 모습도 아닌 그야말로 초라한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법꾸라지의 말이 이 원조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 야당 대표 시절에 재판 불출석하면서 자료 송달하면서 몇 번이나 그렇겠습니까? 50번 넘게 불출석하고 자료 송달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법을 피했던 법꾸라지의 원조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법꾸라지 쓰는 단어를 쓴다는 건 제가 보기에 아니 정치 검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 아니죠. 정치 검찰이 아니요. 증거를 가지고 소환을 요구하는데 재판에 지금 재판 판사가 부르는데 그걸 부당한 이유를 불응했는 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찰총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다 청장인데 왜 지들만 총장입니까? 이 선민의식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죄 없는 야당 정치인을 수년간 수십 개의 제목으로 탈탈 털어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심판과 검증을 받아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해서 외환의 위기까지 북의 도발까지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내란 수괴 혐의자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는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 지금 내란 특검과 여타 재판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는요, 본인 관련된 의혹, 재판 관련해가지고요, 7명이나 무려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하신 분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조의를 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본인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석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배지 달아주거나 용사로 집어넣거나 지금 그렇게 해서 12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늘어요. 정관 예우가 있는 변호사를 쓰는데 어떻게 재산이 늘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닙니다. 수십 명의 정관의 변호사를 썼습니다. 이건 변호사 사건 수임을 본인이 자리로 나눠줘서 보관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진행자분께서 좀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사청문회 할 때도 기승전 이재명. 아니 지금 제가요? 제가 윤석열 이재명이요? 아니 네. 그 진행 자체가 윤석열 구속적부심하고 윤석열 내란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 또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데 그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행자께서 이렇게 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게 형평성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거쳐갔거나 대통령이 되신 분은 똑같이 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법이 아주 넓게 말랑말랑하게 적용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날카롭게 적용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살인자하고 그 소매치기 혐의 살인자 누가 살인자입니까? 예를 들자면 예를 누가 살인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맥락에서 누가 살인자예요?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내란 혐의를 받는 사람하고 그 내란 혐의자가 지금 살인자를 비유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들렸다면 그렇게 우리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죽인 거니까 살인자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잠시만요. 좀 정리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일타뉴스가 이제 매일신문의 이름으로 언론사로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진행자로서 앉아 있다고 해서 제가 극우나 뭐 이제 그런 국민의힘을 이제 대변하는 대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패널분들이 보수 패널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대부분 시청자들이나 패널분들도 보수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보를 지지하는 패널분들이 나오셨을 때는 저희가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몇 없기 때문에 제가 보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는 거고요. 자, 평론가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죠. 제가 뭐 이제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진행을 이제 중도를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에 나오셨던 김홍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말끝마다 어떤 주제든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이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제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저는 듣기 위해서 제가 최소한 그러니까 진행자의 개입을 최소로 하는 것뿐이지 제가 이렇게 나오셨다고 해서 이제 보수 패널을 더 발언권을 많이 드린다거나 뭐 이제 진보 지지자분 등에는 좀 발언권을 적게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 좀 오해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네. 제가 월요일 날은 뭐 출연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인사청문회 얘기하고 근데 인사청문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결론적으로 이재명 얘기로 귀결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진행자께서 조정을 좀 해주셔야죠. 자, 원래 주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아까 귀결이 됐었죠? 아니, 패널들이 출연한 패널들이 그렇게 논의를 끌고 가면 원래 주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뭐 여기 대선전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그 대선 때 앙금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론가님 만약에 제가 원래 주제로 최대한 돌리긴 돌리는데요. 네. 원래 주제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모든 주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귀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전 정부를 계속해서 얘기 꺼내고 현 정부가 얘기 나오고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국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두 분의 얘기를 듣고자 저는 최소한의 개입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주제대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뭐 평론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변인님께. 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해서 접견금지 조치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 대사와 접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또 약간 시간상 맞물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정치에 특검이 개입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스탄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고든 창과 함께 미국에서는 지금 주한 미 대사로 꼽히는 후보자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주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고든 창으로부터 응원 메시지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트럼프와 함께 직접 대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 와서 정부의 주요 인사라든가 또는 이제 자유진영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걸 듣고 본인이 목격하고 해서 판단한 거를 미국에 돌아가면 트럼프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 생각이 있어가지고 면회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특검에 못하게 막았다? 자, 이게 어떤 신호를 주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거리를 두려 하는 거구나. 아예 중국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미국의 덕을 보이려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동영 후보라든가 그 다음에 안규백 후보 뭐라고 했습니까? 전작권 지금 환수해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그런 검증된 그런 거 얘기된 적 없다라고 또 엇박지어 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 한 몸 안에서도 각각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특검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굉장히 옳지 않다. 나중에 이거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특검은 손 떼는 게 맞다. 특검에 집중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이거는 검찰이 특정한 수용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검찰의 고유 권한이 구치소 내 구속사항을 지휘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 내란수계 혐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재소자들하고 수용자들에 대해서 규정에 위반되면 운동을 중단시킨다던가 구매를 중단한다던가 내지는 독방에 조사 수용한다던가 그럴 수 있는 지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제가 모스탄인지 번개탄인지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아마 검찰의 조사에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구속, 인치, 구인,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수용자에 하는 것처럼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